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변두리 작은 마을에 화송이라는 한량이 살았습니다. 그는 낮에 자고 밤에 나와 기생집과 투전판을 기웃거리는 한량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피가 마려워 길가 말라버린 시궁창에 대고 오줌을 누웠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궁창 옆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던 것이지요. 아니 저것은 뭐요? 사람이요 귀신이요? 화송은 소변을 다 보고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여인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예서 못하는 것이요. 여인이 말이 없자 화송은 여인을 부축해 시궁창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술이 확 깼지요. 그녀의 미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양귀비도 저리 가라 할 정도였지요. 오, 이거 웬 횡재냐? 여봐라 삼보가 얼른 이 처녀를 들쳐업고 냉큼 따라오너라. 아이고 도련님, 이 처자가 네 집 여식인 줄 알고 데려간단 말이오. 야 이놈아, 그것까지 내가 알 필요 있느냐? 공짜로 주었으면 주운 자가 임자지. 잔말 말고 어서 업고 오거라. 머슴 삼복이는 도련님의 명인이 어쩔 수 없이 술 취한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도련님이 말했지요. 야 삼보가 그 처자 깨끗이 씻겨서 얼른 내 방으로 데려오거라. 지금은 너무 더럽다. 아이고 도련님, 그러다 뭔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말이 많다. 씻긴다는데 뭐가 문제냐? 도련님은 방으로 들어가고 삼복이는 처녀를 업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우물가에 내려놓고 물 떠서 여인을 깨끗이 씻겼지요. 그런데 씻기다 보니 여인의 미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이고 이리 아름다운 여인이 어째 술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단 말인가? 보아하니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아씨 같은데 이러다 도련님한테 큰일 나는 것 아니오. 삼복이는 도련님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허나 상전의 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삼복이는 처녀를 깨끗이 씻겨 도련님 이부자리에 그녀를 눕혀주었습니다. 됐다. 이제 너는 나가보거라. 아고 도련님,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심이 어떨지요. 아니 이놈이 자꾸 왜 그러는 것이냐? 이 처녀는 이제 내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너는 그만 궁상 떨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거라. 삼복이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습니다. 삼복이가 나가자 도련님은 처녀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꼬리는 귀에 걸려 껄껄 웃었지요. 이거 천하절세기로다. 이런 횡재를 다 하다니 그래도 내가 전생은 잘 살았나 보다. 이쁘나 너는 내가 주었으니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화송은 갓을 벗고 저고리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 누웠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짝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송은 자다 말고 뺨이 아파 벌떡 일어났지요. 아니 이게 뭔 짓이냐? 내 놈이 지금 나를 겁탈한 것이냐. 자다 말고 처녀에게 싸다구를 맞은 화송은 얼굴이 얼얼했습니다. 아니 인연이 미쳤나? 어딜 감히 주인의 뺨을 때리는 것이야? 아니 주인이라니 누가 누구의 주인이라는 말이냐. 너는 내가 주워왔으니 이제 너의 주인은 바로 나니라. 아니 이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야. 그건 그렇고 어젯밤 내 옷을 반이나 벗겨놓고 도대체 뭔 짓을 한 것이야.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내가 주워왔는데 내 맘대로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아니 이자가 경을 치기 전에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아니 주인이 하인한테 미주알 고주알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더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내게 사과하거라. 말이 통하지 않자 처녀는 무척 답답했습니다. 만에 하나 임신이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었지요. 그녀는 한량 화송이 어젯밤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내 책임을 묻지는 않을 테니 바른 대로만 말해주시오. 했소 안 했소. 흙내게 존댓말을 쓰는 것을 보니 이제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냐?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내가 묻는 말에나 답해주시오. 싫다. 다만 나는 즐거웠던 기억뿐이다. 알쏭달쏭한 말에 처녀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도무지 분간이 되질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게 했다는 것이요, 안 했다는 것이요. 말해주기 싫다 하지 않았느냐?
어째 싫다는데 자꾸 묻는 것이야. 능구렁이 같은 화송 때문에 처녀는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그럼 말해줄 때까지는 한 발짝도 꿈쩍하지 않겠소. 뭐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너는 내 집 문 밖을 나설 수도 없느니라. 만에 하나 내가 도망치면 너는 내게 손해를 끼쳤으니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처녀는 억지 부리는 화송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다 허무맹랑하고 이치에 맞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잠시 후 화송이 출타한 틈을 타 처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화송이 팔짱을 낀 채 마당에 서 있었지요. 어디를 그리 급히 나가시려고 그러시나 우리 공주님. 그 말에 처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지금 뭐라 했소? 내가 공주라 했소. 자네의 미모가 하도 고우니 혹시나 왕궁에서 빠져나온 공주가 아닌가 해서 한 말이지. 그런데 그 말에 왜 이렇게 놀라는 것이냐? 정말 공주라도 되는 것이냐? 무슨 소리여? 내 당황한 것이 아니라 황당해서 그랬소. 당장 저리 비키시오. 어딜 가려고? 너는 이제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느니라. 아니 나를 감금하는 것이요. 감금이 아니라 지키는 거다. 이제 너의 주인은 나라 하지 않았느냐? 아니 내가 무슨 물건이요? 자꾸만 주었다 하게. 나를 구한 건 고마우나 헛된 생각은 버리시오. 아,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이미 그 물건은 주인이 없는 상태. 누군가 그 물건을 줍는 순간 그 물건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거지. 어디서 개똥 같은 논리를 펴시오. 화송의 말이 너무 황당한 처녀는 그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저리 비키시오. 나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요. 옥화는 그대로 문을 나서려 했지만 화송이 발을 뻗어 문턱을 막았지요. 그러자 그녀는 짜증이 머리끝까지나 얼굴을 붉히며 물었지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이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글쎄 무엇을 원할지는 내 천천히 생각해보마. 허나 지금은 이리 고운 여인을 보내긴 싫구나. 아니 시정잡배처럼 언제까지 말장난만 할 것이오? 허 나보고 시정잡배라니. 나는 양반이자 한량이지 시정잡배는 아니다. 결국 그녀는 화송 때문에 방문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의 방 안에 다시 갇혔습니다. 배고프니 얼른 밥이나 주시오. 처녀는 점심때가 되니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지요. 배고프면 부엌에 가서 챙겨 먹거라.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내게 반말을 하는 것이오? 아니 그럼 주인이 하인에게 존댓말을 한단 말이냐? 또 그 소리. 내가 언제부터 당신 하인이란 말이오? 허참 내가 앵무새냐? 같은 말 반복하게. 나를 따라오거라. 부엌에 밥이 차려져 있다. 화송은 옥화를 데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국밥 한 상이 잘 차려져 있었지요. 아니 언제 이렇게 차려놓은 것이오? 우리 공주님 잡수시라고 내가 신경 좀 썼지. 아니 왜 자꾸 내게 공주라 하는 것이오? 내가 정말 공주이길 바라는 것이오. 그리 되면 나야 좋지. 내가 주운 여인이 공주면 완전 대박이 아니냐. 처녀는 짜증났지만 배가 고파더는 참지 못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그 맛이 생각보다 깊고 구수했지요. 그런데 국밥이 예상보다 훨씬 괜찮소. 내가 한량이라 해도 음식 솜씨 하나는 괜찮지. 아니 그럼 여종도 없이 직접 음식을 한단 말이오? 내 음식 솜씨가 웬만한 여종들보다 나은데 못하러 여종을 둔단 말이냐. 당신의 말은 모두 거짓말 같소. 돈이 없어서 여종을 못 두는 것은 아니오? 사람을 뭘로 보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정말이지 당신은 황당한 사람이오. 두 사람은 찌그락찌그락 하면서도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는 않았지만 한량의 엉뚱함이 왠지 마음의 부담은 덜어주었지요. 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은 다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녀는 방으로 들어가고 화송은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면서 중얼거렸지요. 얼굴은 공주요 말투는 아시라. 그런데 거지처럼 길바닥에 누워있는 처녀라. 화송이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처녀가 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잠시 할 말이 있소. 할 말이라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이 집에 오래 있을 생각은 없소. 다만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니 당분간 머물다 가겠소. 그러니 함부로 내게 따지거나 캐묻지 마시오. 오호라 이제 순명령조로구나. 마치 나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하는구나. 그런데 보아하니 어딘가에서 군림했던 듯한 말투로구나. 혹시 너 공주냐? 공주? 내가 공주였으면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 아니겠소? 내 이름 옥화여, 구스로 꽃화. 옥화, 그 이름 참 오묘하구만. 그럼 나는 옥화를 꺾어버린 첫 번째 사내겠구나. 말이 점점 추해지는구려. 그런데 정말 어젯밤 내게 그 짓을 한 것이요. 아, 말하기 싫다 하지 않았느냐? 나를 또 앵무새 취급하는 것이냐? 처녀 옥화는 궁금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자가 정말로 했다면 그건 보통 큰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가 능청만 부리고 말해주지 않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뒤꿈치 비단신 자국은 여느 여인들이 신는 자국의 위치와 다르더구나. 발뒤꿈치 비단신 자국의 위치로 보아 궁궐내 중전이나 공주들이나 신는 비단신의 위치다. 아니 어찌 감히 내 발뒤꿈치를 본 것이요? 아, 정신없이 술 취해 자고 있는 너를 이불 속에서 못 볼 게 뭐가 있겠느냐. 아이고 이런 망측한 자를 다 보았나. 내 놈의 목숨은 두 개더냐. 야 이놈아, 달린 눈이라고 가리지 않고 다 보면 되겠느냐. 결국 꼭지가 돌아버린 처녀 옥화도 이제는 그에게 반말로 퍼부어댔지요.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만. 그래 어서 더 해보거라. 그동안 본색을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끄댕이만 안 잡았지 벌써 둘 중 하나는 죽고도 남을 판이었지요.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들자 옥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구름이 초승달을 가렸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그녀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우물가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막 목욕을 하려던 참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녀는 목욕하다 말고 얼른 옷으로 앞을 가렸습니다. 누구요? 몇 번을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옥화는 다시 옷을 내려놓고 목욕을 시작했지요. 아니 그런데 그 순간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또벅또벅 걸어왔습니다. 누구냐? 나다. 이 밤에 무엇하는 것이냐? 보면 모르오. 어찌 그리 예의가 없소. 어서 저리 가시오. 오, 그러니까 이 밤에 목욕을 하던 중이냐? 이제 드디어 내가 주인에게 봉사하려 작정한 것이구나. 오냐, 그래 알았다. 어서 깨끗이 씻고 내게 오너라. 옥화는 속으로 열불이 났지만 꾹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송이 방으로 돌아가고 옥화는 그제서야 하던 목욕을 마저 했지요. 물은 좀 차가웠지만 무척 개운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날마다 목욕하던 습관이 있었지요. 휴게운에서 좋구나. 목욕을 마친 옥화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화송이 말했지요. 오, 깨끗이 씻었느냐? 어서 이리 오거라. 자꾸 놀릴 것이요. 그러다 다치면 아프지 않소? 세게 나오는구나. 그래봐야 소용없다. 너는 이제 곧 스스로 내게 올 것이니. 내 죽어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을 없을 것이요. 그러니 꿈이나 깨시구려.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지금 한 말을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옥화는 화송의 말을 뒤로하고 운목에 자리를 깔고 몸을 눕혔습니다. 이 선 넘어오지 마시오. 옥화는 화송과 자신의 이부자리 사이에 벽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는데 개운하게 목욕을 하고 나니 기분도 좋았지요. 그날 밤 그녀는 기분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포근한 이부자리에서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슬퍼런 칼바람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꿈을 꿨지요. 안 돼. 그녀는 악몽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화송이 놀라 일어나 그녀를 깨웠지요. 이보거라, 무슨 일이냐? 화송이 호롱불을 켜고 그녀를 흔들어 깨우자 옥화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악몽을 꾼 것이냐? 그런 것 같소.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리도 비명을 지른 것이야? 아니요. 그저 악몽일 뿐이요. 옥화는 꿈속의 장면이 너무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겪었던 충격적인 장면들이 떠올랐지요.
그 바람에 그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화송이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식은땀을 닦아 주었지요.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길래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냐? 화송은 그녀의 땀을 닦아주고 벌벌 떨고 있는 그녀를 가슴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화송의 품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그 순간 화송은 옥화의 팔목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안정을 찾자 화송이 물어보았지요. 자네 손목에 찬 장신구를 잠시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오.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이오. 옥화는 팔찌를 빼서 화송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송은 팔찌를 유심히 살피고 말없이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지요. 다음 날 화송은 옥화를 데리고 뒷산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꽃들이 만발의 나비도 날아다녔지요. 어머 나비다. 그녀는 꽃잎 위에 앉아있는 나비를 보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화송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들판은 내 생애 처음이요. 그녀는 들판 이곳저곳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악몽을 잊은 듯 그녀의 표정은 밝았지요. 화송은 그런 그녀를 보며 연민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와 다르게 마음은 무척 여린 여인이었지요. 그리고 그녀가 공주임을 화송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궁창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그녀가 궁을 탈출한 공주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지요. 그녀는 반정 세력들에게 잡히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화송은 공주를 집으로 데려와 그녀를 보호해 준 것이지요. 그리고 화송은 옥화공주를 하인 대하듯 하대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공주임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궁궐 내에서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목격한 공주는 밤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화송은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공주를 불쌍히 여긴 화송은 그녀에게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쪽에서는 사랑의 싹이 트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공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즐거워하는 그녀를 보며 화송은 그녀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화송 이것 좀 보시오. 행운을 가져온다는 내 입자리 풀잎이요. 옥화가 달려와 화송에게 말했습니다. 오, 내게 행운이 오려나 보다. 이것은 좋은 징조로구나. 해질녘까지 실컷 놀은 옥화와 화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옥화는 악몽을 꾸지 않았고 편안한 얼굴로 깊이 잠들었지요. 화송은 잠들어 있는 그녀를 보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팔에 찬 팔찌를 다시 한번 보았지요. 그 팔찌는 폐위된 선왕이 공주에게 하사한 것으로 그녀는 선왕의 하나뿐인 유일한 공주였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밀린 선왕은 동생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궁 안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었지요. 궁궐내 일이라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군. 화송은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위된 선왕에게 다시 왕권을 찾아줘야만 했지요. 그것만이 공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운명을 건 싸움을 시작할 때군. 그는 벽장 뒤 숨겨진 공간에서 검과 검은 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은 복면을 하고 깊은 밤 조용히 판서댁 뒷담을 넘었지요. 호조판서 서재에 몰래 침입한 화송은 숨겨진 비밀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비밀의 방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지요. 뒤가 구린 자들은 항상 숨길게 많은 법이지. 복면 화송은 그곳에서 증거가 되는 문서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조정에서 반정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과 그들에 대한 정보가 모두 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연판장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의 손도장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이러니 임금 혼자 어찌 버틸 수가 있었겠나. 그리고 그곳에는 밀무역과 국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자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많이도 해먹었군. 도적놈들이 조정의 실세라니 쯧쯧. 썩은 자들을 모두 솎아내야 조정이 바로 쏘고 백성들도 편히 살 것이야. 반정과 비리문서를 모두 챙긴 화송은 조용히 담장을 넘어 판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보초병들이 있긴 했으나 그들은 졸거나 서로 잡담들만 나누며 화송의 침투를 감도 못 잡고 있었지요. 화송은 왕실의 비밀 결사대 출신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온 비밀 결사대를 조정 대신들이 임금을 압박해 조직을 해체시켰지요. 그 바람에 왕실 비밀 결사대는 해체되었고 머지않아 임금은 반정 세력들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그러자 화송은 한양에 남아 몇몇의 대원들과 반정을 이끈 조정 대신들을 조사해 왔지요. 한편 다음날 아침 잠에서 눈을 뜬 옥화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마루 위에 쪽지만 하나 있고 화송은 보이질 않았지요. 옥화는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당분간 내가 없다고 울지는 말거라. 나 없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라. 쪽지를 본 옥화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엉뚱한 자가 또 어디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옥화는 맨날 옆에서 떠들어대던 화송이 없으니 뭔가 좀 허전했습니다. 그가 옆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그가 없는 지금은 왠지 불안하기도 했지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몸성이나 돌아오시오. 옥화는 화송이 없는 집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머슴 삼복이 옥화를 찾아와 말했지요. 아씨, 도련님께서 아쉽게 씨암탉 한 마리 잡아주라 해서 백숙을 만들어 왔구만요. 옥화는 머슴 삼복이 만들어 온 백숙을 보며 가슴이 심쿵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로 도련님이 내게 백숙을 해주라 한 것이야? 도련님이 자신이 말했다고 하지는 말랬는데 이놈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만요. 인삼도 제일 큰 놈으로 직접 가져오셔서는 정성껏 백숙을 만들어 드리라 했습니다요. 옥화는 엉뚱한 말만 짓거리던 화송에게 이런 자상함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지요. 그녀는 백숙을 먹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참으로 만나구나. 내 도련님도 음식 솜씨가 좋던데 내 솜씨도 일품이구나. 어째 이 집은 사내들 음식 솜씨가 이리도 좋은 것이냐. 지는 원래 음식을 전혀 못했습니다요. 이게 다 도련님한테 배운 솜씨죠. 여정이 왔다가도 도련님 음식 맛을 보고 자존심 상해 그만둘 정도였구만요. 삼복의 말을 듣자 옥화는 화송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돈이 없어 여종을 못 둔 게 아니었지요. 자신의 음식 솜씨보다 못하니 여종을 두지 않은 게 맞았습니다. 그에게서 거짓말처럼 들린 게 모두 사실이었지요. 그럼 도련님은 무엇으로 돈을 번단 말이냐. 보아하니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지도 도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지라. 그런데 도련님은 돈을 어디서 나는지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펑펑 쓰시는구만요. 아니 어려운 사람을 돕다니 어디 한번 자세히 말해보거라. 지가 직접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수십 번은 되는구만요. 헌데 지도 모르게 남을 돕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요. 그래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단 말이냐. 가령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 왈패들에게 시달리면 도련님은 그 돈을 대신 갚아줍니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왈패들은 죄다 다리가 부러져 목발을 짚고 다니는구만요. 그럼 그 왈패들을 도련님이 혼내줬다는 것이냐? 10중 8구 그렇습니다요. 그렇다면 도련님이 무공도 한단 말이 아니냐. 도련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뒤뜰에서 무공을 연마합니다요. 우리 도련님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게 확실하구만요. 옥화는 삼복에게서 화송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무척 신비롭고 신기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보았던 모습하고는 완전 딴판이었지요. 옥화는 삼복에게서 그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삼복의 말대로라면 그는 정말 멋진 사내였지요. 그래 그럼 그것 말고 도련님은 혼인은 안 했더냐? 도련님은 혼인한 적이 없고 그냥 쭉 혼자 사셨구만요. 누구를 좋아했던 적도 없었느냐? 도련님이 좋아한 적은 없고 처녀들이 좋아서 도련님을 쫓아다닌 적은 여러 번 있었구만요. 그럼 그 중에 맘에 드는 처녀가 없었다더냐? 그야 지는 모르지요. 그래도 사내라면 손 내미는 여인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는 지금까지 도련님께서 여인을 따로 만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요. 가끔 기생집에는 가시나 잠은 꼭 집에 와서 주무시는구만요. 혹시 뭐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냐? 가령 고자라든지. 그것은 지도 모르지요. 도련님이 무슨 연유로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지. 그러느냐. 그래 알았다. 오늘 내 덕분에 맛있는 닭백숙을 먹었구나.
삼복이 가고 옥화는 화송 생각에 깊이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엉뚱하고 한량 같은 자였지만 속으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지요. 이제 그녀에게 화송은 엉뚱한 사람이 아닌 멋진 사내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뛰는 걸까? 한편 화송은 산속 별채에서 김 장군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증거들은 확보했는가? 그렇네. 한번 보시게. 화송은 증거 자료들을 모두 김 장군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 속에는 호판대감뿐만 아니라 삼정승집에서 찾아낸 비리 문서들도 있었지요. 조정에는 온통 도적놈들 뿐이군. 이렇게나 많이들 해먹고 있었단 말인가? 자, 이제 명분은 충분하네. 이 정도면 민심은 들끓고 대의는 살아날 것이야. 허면 다음 수는 폐위된 선왕을 먼저 구해내야지. 그분이 살아계셔야만 조정의 정통성이 생기네. 선왕께서는 지금 궁 서쪽 별전 5호전에 유폐되어 계시네. 그럼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나. 이 일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으니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네. 화송과 김 장군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 장군은 화송과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그들은 도적놈들에게서 나라를 되찾고 혼탁해진 조정을 바로 세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드디어 칼을 뽑았지요. 화송과 비밀결사대 여러 명은 검은 복장을 하고 비밀 통로를 통해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 장군은 수백의 병사들을 위장시켜 한양 곳곳에 미리 배치를 해두었지요. 그들은 궁 안에서 비밀결사대가 임금을 구출했다는 불화살을 쏘아 올리면 반정 세력을 동시에 일망타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문을 열어 성 밖에 대기하고 있는 수천의 병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임무였지요. 그렇게 철저히 계획을 세운 그들은 오늘 밤이 거사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발소리도 나지 않는 검은 그림자들이 어딘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담장을 넘고 지붕 위를 다람쥐처럼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선왕을 감금한 옥호전 앞을 여러 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침이 날아와 옥호전을 지키는 병사들의 목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동시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지요. 그러자 비밀결사대는 옥호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폐위된 선왕이 초췌한 얼굴로 작은 등불 아래서 글을 쓰고 있었지요. 전하, 저희는 결사대이옵니다. 복면의 그림자들이 들이닥치자 선왕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자네들이 어떻게? 오늘 밤 반정 세력을 모두 한꺼번에 칠 것이옵니다. 이 밤 동뜨기 전에 반정 세력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주상전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옵니다. 그래, 너희들이 노고가 많다. 그런데 내 딸 옥화의 신변이 안전한지 염려가 되는구나. 공주님은 제 집에 안전하게 계십니다, 전하. 오, 그러느냐? 참으로 다행이다. 자, 이제 주상전하를 구출했다는 불화살을 쏘아주시게. 알았네. 결사대는 불화살을 쏘아 올렸고 불화살은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잠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성문이 열리고 수천의 병사들이 횃불을 밝히고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침투한 김 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조정의 반정 세력을 일시에 일망타진을 시작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동쪽 하늘에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궁궐의 마당에는 반정을 일으킨 조정 대신들과 일당들이 모두 잡혀와 무릎 꿇고 있었지요. 아침 해가 궁궐을 비추자 그들의 추악한 모습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조정을 장악하고 왕권까지 빼앗은 파렴치한 세력을 모두 처형할 것을 명하노라. 다시 임금으로 복귀한 선왕은 반정 세력을 모두 처결할 것을 명했습니다. 명 받들겠나이다, 전하. 김 장군은 반정 세력을 모두 끌고 가 처형하고 화송은 임금을 도와 국내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내금위장이 되어 임금을 가까이서 지키게 되었지요. 김 장군은 훗날 병조판서가 되어 조선의 병권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반정을 바로잡고 궁궐이 안정되자 화송은 임금의 허락을 받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옥화가 달려나와 그를 반겼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몇 달 만에야 돌아오는 것이요? 어디 다친 곳은 없소? 화송은 옥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공주마마 그간 결례가 많았사옵니다. 화송이 무릎 꿇고 공주마마라 부르니 옥화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공주라니? 이제 반정 세력은 모두 제거되고 선왕께서는 다시 임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주마마. 그 말에 옥화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지요. 아니 그 말이 정말이요? 정말 아바마마께서 살아계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공주마마. 이제 저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옥화는 믿겨지지 않았지만 화송을 따라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반정 세력은 모두 뿌리가 뽑혀 있었지요. 이제 궁은 한없이 평화로웠고 아버지 임금은 옥화를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온너라 공주야. 정말 무탈한 것이옵니까 아바마마? 그렇단다. 이게 다 여기 있는 화송과 김장군 덕분이란다. 옥화는 깜짝 놀라 화송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화송이? 임금은 화송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이었군요. 그는 예사 사람이 아니었군요. 옥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화송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당신 덕에 우리가 살아났소. 그리고 몇 달이 흘러 화송과 공주는 국내 후원에서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이요 화송. 그간 잘 계셨는지요 공주마마. 덕분이요. 덕분에 다시 공주로 돌아올 수 있었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공주마마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을 했을 뿐이옵니다. 왕실을 지키는 일이 제 역할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소. 내가 공주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된 것이요? 그건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게 되었사옵니다. 아니 어떻게 첫눈에 날 알아본 것이요? 저희 비밀 결사대는 주상전하뿐만이 아니라 전하의 직계 후손들까지 보호를 하는 게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공주마마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지요. 아하 그랬었군요. 이제야 궁금한 게 풀렸소. 그런데 내가 공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찌 그리 내게 하대를 한 것이요? 그것은 공주마마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함에서였습니다. 그렇구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려. 옥화 공주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용기 내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대를 알고 난 후 사랑에 빠진 것 같소.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라오. 그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요? 당연히 공주마마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분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 개인적 생각을 묻는 것이요. 사적으로는 저도 공주마마를 좋아하옵니다 공주마마. 정말이요? 날 좋아하시오? 그렇사옵니다. 옥화 공주는 종사관 화송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럼 우리 혼인해요. 당신을 닮은 아이를 꼭 낳고 싶어요. 하지만 아바마마께서 어찌 생각하실지. 그건 걱정 말아요. 벌써 아바마마께 말씀드렸어요. 아바마마께서도 화송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다 하시며 오히려 화송의 생각을 걱정했어요. 이제 두 분 다 제 마음과 같으니 우리 혼인은 문제 없어요. 그리하여 다음에 꽃피는 봄날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지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원앙새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공주는 화송을 꼭 닮은 아이를 낳았지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이 낳은 아기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 도련님을 꼭 빼다 박았을까요? 잉. 옛말에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정 세력이 거짓 명분으로 임금을 폐위하고 왕권을 찬탈했지만 하늘은 이를 죽음으로 벌하였지요.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고 그에 따른 인과응보를 받게 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하늘 아래 사는 인간은 하늘의 뜻에 따라 순응하며 양심껏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